서민들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돼지고기 소비철이 시작됐는데 공급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앞두고 마땅한 노후 생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23년 전 영덕군 영해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을 조명하는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40년 동안 귀금속 업계에 종사하면서 명장의 반열에 오른 한 장인을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1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이 되면 벚꽃이 절정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한 주 동안 벚꽃 구경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8도, 안동 6도로 비교적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안동 20도까지 오르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4월 3일은 벚꽃이 절정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한 주 동안 벚꽃놀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돼지고기 소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공급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류 가운데 서민들이 즐겨 먹는 것이 바로 돼지고기지만 요즘은 선뜻 사 먹기가 주저될 정도로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애들은 좋아하는데 돼지고기가 옛날에는 가격이 싸가지고 자주 먹는 걸로 했는데 요즘은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씩 사가지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삼겹살 100g의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1,919원으로 한 달 사이 26%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55%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돼지고기 값이 평년보다 떨어져 축산농가에서 돼지 사육두수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발생한 돼지 설사병도 공급 부족의 원인이 됐습니다. PD 때문에 전국에서 약 1월부터 3월까지 생산된 자돈의 약 6% 정도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AI 여파로 오리와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돼지고기로 옮겨갔고 미나리 출하와 맞물려 돼지고기 수요가 늘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본격적인 소비 성수기를 맞아서 유통업체들은 돼지고기 물량을 확보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량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물량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돼지고기 값의 고공행진이 봄, 여름을 지나 추석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사전투표와 개표 공개시연회를 다음 달 2일 대구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시연회는 실제 선거와 같은 규모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설치해서 실시하며 사전투표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 뒤 시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표 시연은 투표함 개함과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심사와 집계, 개표 상황표 확인, 개표 결과 보고, 봉인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대구 경북 선관위 직원 등 240여 명이 투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특별시와 광역시의 6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 수준을 평가한 결과 대구의 지자체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상위 10곳에는 한 곳도 뽑히지 못했고 하위 10곳 중 대구 북구와 달서구 2곳이 선정됐습니다. 하위 그룹 지자체는 지난 3년간 학교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고 시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식생활 안전과 식생활 영양, 식생활 인지 및 실천 등 이 3개 분야의 20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대구 인구의 약 15%가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37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퇴직을 앞둔 이들 대부분이 마땅한 노후 생활 방안을 찾지 못해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은퇴 준비 방안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노총 대구본부가 마련한 퇴직 지원 프로그램에
많은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로 부모 공양과 자식 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져오면서 퇴직 후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애들 지금 교육 문제도 있고 앞으로 장래 노후 걱정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될 나이인데 아직 막막하지. 노후 준비를 좀 해놓으신 노후 준비 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일반 생활을 하는데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이것이 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매달 입금되는 평생 소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우자까지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 국민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고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취업이 어려울 경우 도전하게 되는 창업은 성공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해 얕은 정보만 믿고 섣불리 결정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창업할 분야에 가장 밑바닥부터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이렇게 창업하시는 게 가장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정부 역시 은퇴자의 일자리 알선과 재취업 교육, 창업 지도 등 각종 지원 사업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이 풍년이 될지 흉작이 될지는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경북민들은 현재 생활 형편은 비관적으로 느끼지만 향후 생활 형편과 경기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 경북의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92,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91로 기준치 100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나 생활 형편 전망은 101, 소비 지출 전망 111,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105로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들 지수는 최근 한 달 동안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나타낸 값으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중 해고, 고용상 차별 등을 막기 위해 대구와 경북 지역 사업장 60곳을 상대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등에는 산전, 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 이 대상 사업장 83곳 가운데 82곳이 성희롱과 모성 보호 규정 미비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일부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나 이 고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피해가 났고 연기 때문에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23년 전 영덕군 영해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500여 명의 동학교도가 사회 변혁에 기치를 내걸었는데요. 이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영해면 사무소 자리에 있는 영해부 관아터입니다. 주변에는 허물어진 성벽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871년 음력 3월, 당시 경상도 일대 동학교도 500여 명은 인근 창수면 형제봉 병풍바 위에 모여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혁명의 횃불을 치켜들었습니다. 교조 최재우의 신원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걸고 이들이 급습한 곳은 영해부성. 부사를 살해하고 돈꾸러미를 빼앗아 인근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임금을 대신한 수령을 죽였다는 것은 조선 왕조를 부정하는 혁명이었고 23년 뒤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동학혁명의 전주곡이었습니다. 1840년대에 들어와서 그 영해 항변이란 아주 큰 사건을 겪으면서 바로 또 그때 또 다시 압박을 받던 분들이 1871년 신미아변 때 다시 들고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덕군 영해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영해 동학혁명의 정신과 근대성을 재조명하는 연구 결과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구호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기치로 내건 것은 근대적 의미의 시민운동으로 평가됐습니다. 우리가 근대 시민 사회라 그러면 흔히 자유와 평등 개념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 근대 시민 사회가 열리는 하나의 그 서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덕군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영해동학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기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6주간 개인 소지 총기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개인이 소지한 엽총과 공기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타정총 등 6천여 정으로 총기 개변조 여부와 불법 양도 여부, 허가 사항 변경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한편 경찰은 경찰서에 보관 중인 엽총과 공기총 중요 부품은 경찰관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전화 점검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도로 포장 파손이나 낙하물 등 도로 이용 불편 사항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 앱인 도로 이용 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로 고속도로나 국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포장 파손과 낙하물 등 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전담 기동 보수반이 24시간 내에 신고 사항을 처리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지사와 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담 기동 보수팀을 발족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각종 대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부터 대금 지급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대금 지급 알림 서비스는 경북 도내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발주하는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 대급 지급 일자를 실시간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대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나 교육행정기관 회계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는 등 불편이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농가들의 안정적인 고추 재배를 돕기 위해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비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비가림 재배시설은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 살포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 생산량을 노지 재배보다 2배 이상 높일 수 있어 연중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고추 생산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는 고령화로 해마다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고추 재배 농가에 비가림 재배 시설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 중구청이 종합민원실 안에 무료 건강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혈압과 영양 상태, 단백질량과 근육량 등을 검사한 뒤 전담 간호사가 식습관 개선 방법과 운동 처방을 해줍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생활습관 전문가의 출장 상담을 통해 식생활 습관과 금연, 절주, 치매 조기 검진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 어린이회관이 다음 달 23일부터 사흘 동안 제22회 대구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엽니다. 참가 대상은 대구 지역 초등학생으로 다음 달 초에 학교별로 12명 이내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접수합니다. 시상식은 5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며 대회 입상 작품은 6월 7일과 8일에 어린이회관 야외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곳은 대구 교동시장 근처에 있는 패션 주얼리 전문 타운입니다. 현재 대구에는 250여 개 귀금속 판매점이 밀집해 있는데 서울 종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이 대구의 귀금속 산업은 지난 198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매뿐만 아니라 제조까지 하면서 이 대구에서 만든 귀금속이 전국에 유통되는 생산 기지였고, 그래서 2005년에 정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패션 주얼리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지방에서 처음으로 귀금속 명장이 탄생해 명실상부한 귀금속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40년 동안 귀금속 업계에 종사하면서 명장의 반열에 오른 박정렬 대표를 만나서 대구의 귀금속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그 귀금속 명장이신데요. 그 귀금속 분야를 어떻게 처음 이렇게 입문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을 한 가지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우리 어른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귀금속에 입문해 계시는 선배님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분들의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배우는 데는 굉장히 좋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능경기대라는 것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발점이 되어서 나에 대한 인생의 어떤 재도약의 계기가 된 것이죠. 내가 과연 이걸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또 명장에 도전 한번 해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7.8기 끝에 제가 명장이 된 거죠. 귀금속 전문타운은 우리 세공인들의 오래된 꿈입니다. 몇 년, 아마 수십 년부터 오래된 선배님들부터 해서 이런 우리 주얼리인들이 한 군데 모여서 어떤 정보도 교류하면서 주얼리를 발전시키는데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오랜 수건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연구 산업 진흥 사업이라고 해서 RIS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업체들이 해외 박람회도 참가하시고 또 실제 수출 상담도 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RIS 사업을 통해서 또 비천자라는 이태리에 우리 주얼리 업계에서 최고의 선두주자인 이탈리아의 비천자라는 그 전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들의 어떤 디자인 능력이라든가 또 그들의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배우고 또 RIS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얼리가 많이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도부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열 명장은 서울로 가지 않고 대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귀금속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곳이 대구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세공 기술자 양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8도, 안동은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안동 20도까지 오르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아지겠고 오전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상주와 문경 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봉화는 영하 1도, 안동 6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울진은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4월 3일인 목요일에는 벚꽃이 절정